이번에는 우리 스터디 세 번째 지역. 네. 전남, 그렇죠. 여수, 광양, 순천. 네, 여수, 맞죠? 광양, 순천. 음. 항상 뭐 전라남도 아파트나 뭐 시장 분석을 할 때 이 세 개 지역을 항상 묶어서 보잖아요. 여광순역. 네, 여순강. 그렇죠. 여순강. 네. 뭉쳐서 보죠. 제 할 때는 여광순. 여광순, 예, 여순강, 여순강. 여광순, 여순강. 제가 옛날에 볼 때는요, 광양이 잘 나갔거든요. 순천보다. 그래서 여광순이라 했어요. 그때는. 근데 요새는 여순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적입니까? 좀 오래됐죠. 네. 저는 여기 그 경매 보러 갔다가 네네. 폐찰됐는데, 지분 경매 보러 갔다가, 네. 그때 이제 토지였는데, 토지 지분 경매 보러 갔다가 폐찰돼서 기분 나쁘잖아요. 네. 왜냐면 이때 제가 밤새면서 갔거든요. 근데 같이 그때 아는 동생이 같이 갔는데, 난 동생한테 운전 맡기면 되겠다. 이래서 같이 갔는데, 동생도 밤새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휴게소마다 잠깐 자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 너무 힘들었는데, 폐차까지 한 거예요. 열받잖아요. 근데 순천에서 국밥을 한 그릇 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 잊혀져요. 그렇죠. 당진에서는 제가 토지 지분 경매를 했는데,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밥의 맛이 없었어요. 기분이 좋았다가 떨어져요. 그냥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옆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전라남도는 약간 다른 데랑은 좀 다르게 네. 교통이 좋아지면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요. 네.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면 생활권이 조금 분리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라남도 하면 통째로 봐야 되지만 이제 전라남도는 다른 데랑 좀 달라요. 이래서 서부가 있고 전라남도 동부가 있어요. 우리 이거 안 바꿔도 되나요? 네. 네. 자, 네. 이게 전남이고 네. 제가 가운데 표시를 했는데 광주를 좀 기점으로 네. 전남 서부가 있고 네. 전남 동부가 있습니다. 우리 또박이님 강의 들어보면 네. 더 자세히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남 여순강이 많이 오르다가 네. 많이 오를 때 목포는 조용했거든요. 지금은 어때? 여기가 떨어지고 있고 여기가 올랐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죠. 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많이 안 오를 것 같다. 많이 오를 것 같으면 그대로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는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렇죠.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해석도 해볼 수는 있다. 좀 이래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수, 광양, 순천을 사실 거의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지적도로 딱 보면요. 파란색 있죠? 네. 이게 일자리, 빨간색 있죠? 네. 이게 상업지, 노란색이 주거지, 이래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런 데는 한 광역시가 네. 하나의 도시로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 주거지, 상업지, 관광 뭐 이런 게 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다 해먹어요. 근데 이런 지방으로 오면 한 개 도시가 약해요. 그래서 하나가 합쳐서 한 개의 역할을 채워나가요. 네. 뭉쳐야 돼. 네. 그래서 하나 예시로 이제 서부 경남을 보면요. 네. 창원이 있죠. 네. 창원은 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서부 경남이니까 사천 진주가 되겠죠. 네. 진주를 딱 보면 이 진주시죠. 네. 진주시가 배우 도시, 명품 주거지 네. 이래 보면 되고요. 사천시는 뭐냐? 여기 법정 등기하는 게 낫겠다. 요 사천시는 뭐냐? 일자리. 그럼 사천시에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면 사천에 좋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출퇴근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천에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천보다도 오히려 진주가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호재예요. 네. 그리고 사천이 오르는데요 하면 사천만 보니까 사천이 오르는 그렇죠. 거지. 사천은 오를 동안 진주는 더 많이 오르겠죠. 네. 네. 그리고 남해 있죠. 남해. 경남 남해군. 네. 여기는 뭐냐? 관광. 그래서 주거, 일자리, 관광. 그럼 여기도 뭐냐면 광양이 일자리. 네. 순천이 주거. 여수가 관광. 네. 크게는 이런 틀로 해서 세 개 도시를 합쳐서 나는 경쟁을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광양에 아까 일자리 제가 뭐랬어요? 사천에 일자리가 들어오면 진주가 좋아진다 했죠. 네. 그럼 광양에 일자리가 들어오면 순천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출퇴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여수가 관광이었는데 해운대를 보면 강릉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관광 도시가 바닷가의 명품 도시가 되면서 여기가 주거지가 세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애기 키우기 좋은 곳은 순천에 가면 신도시인 여기 신대지구. 신대지구. 신대지구인데 이 신대지구가 어떤 곳이냐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라서 우리나라에는 경제자유구역이 그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오나?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 있죠. 네.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 해서 네. 여기를 이제 송도, 청라, 영종도 네. 개발한 거고요. 네. 부산 시내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 해서 네. 여기는 물류중심지, 항만과 물류중심지로 만들겠다. 네. 그러면 일자리죠? 그럼 배우도시가 있어야 돼요. 여기 만약에 시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갑자기 일을 하러 네. 만약에 구미를 가야 돼. 구미. 구미라긴 좀 그렇고 A라는 도시를 가야 돼. 네. 근데 거기에 배우 주거지가 없어. 네. 가기 싫어지지 않아요? 싫죠. 맞죠? 네.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일자리도 좋고 주거지도 잘 형성돼 있어서 네. 와이프랑 같이 가니까 여기 살기 어떨 것 같으니까 여기 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이러면 이사를 가겠죠. 하죠. 그래서 항상 배우도시를 좀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배우도시가 뭐냐면 명지국제 신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광양만권의 배우도시가 뭐냐면 신대지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우단지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네요. 친절하게. 네. 그래서 요 주변에 일자리가 요 파란색 많죠. 일자리가 네. 어마어마해요. 네. 엄청 많아요. 크네요, 규모가. 네. 이거의 배우도시가 어디다? 신대지구다. 신대지구. 그래서 이제 신대지구가 컸어요. 그래서 항상 도시가 형성될 때는 어떠냐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주거지가 안정적으로 돼야 돼요. 그걸 뭐라냐면 자족 기능이 돼요. 일하고 거주하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일도 그렇고 주거지도 안정적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소비가 일어나요. 소비가 그 뒤로 많이 일어나요. 집부터 사고 우리가 보석부터 사고 집 사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웬만하면. 네. 그러니까 소비가 일어나는데 이 소비가 또 어디냐? 여수였던 거예요. 근데 여수에도 가보니까 와 엑스포로 기반 시설이 좀 좋아지면서 괜찮다. 네. 됐는데 여기 웅천지구가 딱 되니까 바닷가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택지지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미니 신도시를 네. 어쨌든 신도시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바닷가 보이는 신도시 너무 좋잖아요. 죽이죠. 네, 부산의 마린시티인 거죠. 그렇죠. 네, 물론 규모가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또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주변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애기 키우기 좋은 신대지구, 그 다음에 바닷가 프리미엄이 있는 웅천지구, 이 두 개가 약간 양대 쌍벽으로 좀 가져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딱 어떻게 보냐면 여수의 입주 물량, 순천의 입주 물량, 광양의 입주 물량 이렇게만 봐요. 너무 지역적으로 좁게 보네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입주 물량을 볼 때도 수요 입주에 들어가서 합쳐서 보는 게 있거든요. 지인도 가능하고 아실도 가능해요. 네. 여기서 저도 지역 추가가 있죠.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전남에서 아까 순천 검색, 그 다음 지역 추가해서 전남 여수 검색해야 되나? 추가가 되나? 플러스님 한 번 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바로 추가가 되네요. 그 다음에 광양. 그 다음에 됐습니다. 하나. 여수, 순천. 네. 있겠죠. 네. 3개가 다 했죠. 네. 이 3개를 좀 같이 보면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물량이 요때가 좀 많았지만 18년 이거는 많고 전국인 것 같은데? 전국이네. 검색. 네. 검색을 한번 해주시면. 네. 자, 요때 21, 22, 23, 24까지 많네. 네. 맞죠? 네. 21, 22, 23, 24까지 많고 25부터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선진입할 사람은 23년에 2년 전세 맞추면 요때 되니까 들어갈 수 있겠다. 일단은 약간 그냥 체크만 요 정도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도 어디가 많은지 봐야 되는데 파란색이 광양이잖아요. 아까 사천에 입주 물량 많으면 진주가 신경 쓰겠어요? 덜 쓰지. 그렇죠. 뭐 이천시에 입주 물량 많다고 강남 사람이 신경 쓰겠어요? 덜 쓰지. 맞죠? 근데 강남에 입주 물량 많으면 참 억울한데 다 죽죠. 맞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여수는 그렇게 안 많고 순천은 좀 적절한 것 같고 네. 광양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해놓고요. 이게 더 보기 편한 것 같다. 입주 물량 딱 가가지고 전남, 전남, 그다음에 여수. 네. 보니까 여수는 22년까지 23년부터 좀 작네, 네. 맞죠? 올해부터는 괜찮네요. 예, 그다음 순천 24년까지 좀 많다, 맞죠? 네. 그다음에 광양. 광양이 자기 25년까지니까 아. 자기 도시도 조금 이제 이 뭐랄까 주거로서 수요가 조금 작은데 대비 좀 더 많다, 맞죠? 네. 그래서 광양이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 이제 여수 순천을 좀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 좋아요. 네. 네. 같은 생활권이에요. 네. 네.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차트를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를 일단은 보니까 전라남도의 일단 4대 지표 수요, 미분양, PIR 보니까 전남도 좀 비싼 편인데 네. 꺾이고 있죠. 그렇네요. 예, 좀 꺾이고 있다. 미분양도 좀 쌓이고 있다.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이 검은색이 가격선이거든요. 네네네. 예, 이건 PIR 지수고 네. 전용 84제곱미터. 그래서 보니까 공급량이 전남 전체가 많지는 않은데 서부 전남이 작아서 그럴 거예요. 네, 네, 동부 전남보다. 네. 근데 미분양도 좀 쌓이고 있어요. 현재로는 많이 쌓이고 있다. 예, 전체 전남 가격도 좀 꺾이고 있고 그러면 이게 꺾이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기회가 오겠죠. 네, 그렇죠. 가격이 싸진다는. 예, 가격이 싸지고 있다. 네. 이러니까 물량은 그 뒤에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뒤로는. 네. 조금 기다리면 기회가 올 수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봐놓고 그러면 전남에서 제일 살기 비싼 동네는 어디야? 딱 했을 때 우한이네요. 네. 우한이 지금 좋다 보니까. 남학신도시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여순강을 보니까 여순강이 과거에는 1등이었겠죠. 무한보다도. 근데 지금 여순강이 좀 빠지고 있다. 여수 특히 순천이 좀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순천이 전세가가 좀 받쳐주죠. 네. 그러면 내가 좀 투자를 할 때 효율성을 좀 따지겠다 하면 여수보다는 순천이 안 나을까? 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네, 드네요. 맞죠. 네. 어차피 이 두 개는 홍천지구와 신대지구는 좀 쌍벽이기 때문에 네. 좀 순천이 여기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잡혔단 말이에요. 네. 전세가를 굉장히 높네요. 네, 굉장히 높아요. 네. 물량이 하물며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순천 일주 물량이 22 많죠? 네. 3년 많죠? 네. 4년 많아요. 근데도 전세 가격이 높아요. 물량이 많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받쳐주고 있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 광양이나 이런 아니면 순천 옆에 있는 다른 데서 순천을 이사 와서 받쳐주는 거죠. 살기 그만큼 좋은 도시다. 네네. 이렇게 좀 해석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여수나 순천이나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전세가율이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가 이제 투자 효율성이 좀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목포 이런 거는 지금 빼고 할게요. 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수보다는 순천이 저는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인다. 전세가율도 오르고 있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순천이 좀 좋아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자,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네. 네이버 부동산 가기 전에 호갱노노나 이런 걸 보면 좋겠죠. 요때 또 호갱노노가 등장합니다. 호갱노노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자주 쓰시더라고요. 예.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탑을 해서 지역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볼 때 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순천에서는요, 아까 빠지고 있잖아요. 네. 빠지고 있으면 제일 좋은 동네를 사야 돼요. 제일 좋은 동네 내지 2등. 그러니까 상급지를 사야 돼요. 네. 1, 2, 3, 4, 5가 있다면 1, 2등 중에 골라야 돼요. 좀 늦게 봐도 1, 2, 3등 중에 4, 5등은 버려야 됩니다. 뱃머리를 사야 된다. 이제 구별로 보면 네. 머리들을 봐야 된다. 머리를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대지구가 여기죠. 네. 자, 여기서 전세가율을 봐요. 전세가율을. 보니까 90%도 있네요. 네, 보세요. 평당가를 일단 볼게요. 네. 평당가 보니까 거의 1,000만 원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구도심이거든요. 네. 구도심이 조례동. 네. 이런데 용당동. 네. 그 다음에 요런 데잖아요. 네. 조례동이죠. 네.
그러면 얘는 1,000만 원대고 얘는 600만 원대. 가면 1,000만 원대가 1등. 그럼 용당동 2등, 조례동 3등. 네. 대략 봤을 때 네. 조곡동 이후 왜 이렇게 높지? 1,200. 특정 단지가 높아서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3순위가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전세 가율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하니까 안 나오네. 그래서 신대지구 아까 8, 90%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어디 조례동이잖아요. 네. 조례동에 또 크게 해야 되네. 조례동의 전세 가율. 그럼 얘들도 좀 높아요. 8, 90%. 근데 똑같은 8, 90%면 더 비싼 데에 8, 90% 가겠어요? 더 싼 데 8, 90% 가겠어요? 비싼 데로. 비싼 데 8, 90% 가겠죠. 네. 우선 이 정도 또 체크해 놓고 네. 그 다음 아까 요 위에 용단동이었나? 네. 요도 용단동. 용단동 맞죠? 근데 용당에서 좀 좋은 거 있죠? 네. 50%밖에 안 돼요. 전세 가율이. 음. 사실 이 동에서 좀 좋은 거 이렇게 체크해보면 조례동에서 좋은 거 어디 있지? 그 위쪽에 보시면 이제 신축도 좀 있죠. 맞죠. 이런 거 있는데 네. 이거 분양 아파트도 있고 이런데 네. 이런 거 보세요. 33평에 4.4억이고 70%잖아요. 맞죠? 네. 73%.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괜찮네요. 네, 두산 일구 33평에 4.4억 73%. 그럼 33평이 4.4억입니다. 네, 내가 깜빡할까봐 제가. 그러면 이제 4.4억짜리 찾아봐요. 4.4억짜리. 밑에 위에하고 밑에 쪽에. 요런 거 5억 8천이고 요런 게 이제 한 4억대 네. 70 몇 프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평당가로 보면 일단 얘 순이다 맞죠? 이런 네. 이런 순이고 중흥 S 클래스 8차 뭐 중흥 S 클래스 에듀하이 뭐 이런 요쪽이 좀 좋고 네. 근데 아까 평당가를 볼 걸 그랬다. 잠시만요. 여기가 1,000만 원이었고 아까 위브가 얼마였지? 1,300이잖아요. 네. 이것도 좀 나쁘지는 않다 맞죠? 네.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로서 봤을 때 어떤 게 보였냐면 얘가 1,000만 원이잖아요. 중흥 S 클래스 5차, 네. 3차 1,100만 원이잖아요. 네. 아까 1,200 대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차이잖아요. 네. 맞죠? 근데 전세가율을 딱 보면요. 얘는 75%인데 얘는 81%예요. 네. 얘는 85%고 오라 이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치고 오르기는 얘가 먼저 오르겠지. 그렇지만 곧 따라 오르겠죠. 얘도 상승이 온다면 네. 반등하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얘의 움직임은 체크하면서 투자의 장바구니에는 얘들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장바구니 체크해야 되니까 신대 중흥 S클래스 5차 그러면 이제 매물을 보는 거죠. 네. 이거 내일 부동산 여기 있네. 거기. 네. 중흥 S클래스인가? 여기서 없나? 바로 지도로 찾을게요. 네. 신대지구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순천 여기죠. 네. 여기 S클래스 여기 있고 여기서 단지 아까 5차였잖아요. 네. 재건축이 아니라 아파트. 네. 아파트를 찍어야 되죠. 네. 그냥 뭐 쳐도 되고 지어도 되고 5차에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얘를 보면 매매가 88건이죠. 전세가 8개예요. 네. 매매가 91건이죠. 네. 전세가 1개예요. 네. 살기 좋은 동네 보세요. 매매 8개, 전세 4개. 매매 62개, 전세 6개. 제가 이걸 뭘 표시하냐면 지금 투자적 심리는 좀 죽어 있어가지고 매매는 내놨지만 실거주자의 전세 수요는 엄청 좋은 거죠. 그렇네요. 1개, 4개, 4개, 6개 이런 굉장히 받쳐주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바라했던 거 있죠. 중흥 S클래스 5단지. 네. 그래서 단지 정보를 보면 이제 여기서 면적을 이제 33평부터 보겠죠. 근데 요거는 24평이 주력인 것 같아요. 맞죠? A, B 그러네요. 있으니까. 네. 그럼 33평을 보니까 3억 6천. 전세는 3억. 매매는 3억 6, 7천. 일단은 매매 봤을 때 3억 6천에서 3억 4천, 4억까지 있네요. 네. 3억 6, 4천부터 4억까지 있고. 근데 매매는 많죠? 네. 싸게 살 수 있겠죠. 전세는 이 위에서부터 쫙 빠지고 있죠. 네. 2억 7천부터 3억까지. 그럼 한 얼마 차이 나는 갭 차이가 한 6천 정도 네. 맞죠? 차이 나죠. 나네요. 그래서 약간 순천에 6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지금 시국엔 조금 아쉽죠. 그렇죠. 예. 그러면 24평을 봅니다. 자, 24평에 매매를 보겠습니다. 우선 매매를 보니까 2억 6천, 네. 2억 5천, 네. 2억 6천, 2억 중간 5천 정도 하네요. 맞죠? 2억 5, 6천. 지금 매매 심리가 좀 죽어 있으니 조금 깎을 수 있겠죠. 한 2억 5천 잡고. 네, 2억 5천. 그럼 전세는 위에서부터 기회요. 이제 가을량 되면 조금 더 힘이 더 셀 수도 있겠죠. 그럼 전세를 보면 2억 천, 2억 4천, 2억 4천. 초중반까지 나오네요. 맞죠. 네. 그럼 잘만 하면 전세는 좀 높게 세팅하고 매매는 낮게 세팅하면 잘하면 2천 갭 차도 그렇네요. 노려볼만 하겠죠. 1,000, 2천 갭 차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확실히 좀 높을 수도 있겠네요. 맞죠. 네. 네. 그 다음 요거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전세 얼마? 전세 하나 있다 하나. 그게 있네요. 전세 2억 4천이고 얘가 81이 남았죠. 그럼 우리도 81 평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24평 2억 4천이고 매매 얼마고. 야, 근데 입주 연도가 3억 5천. 조금 그나마 그래도 네, 최신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뛰고 네. 있고. 근데 얘가 24평이 3억 2천인데 아까 요 24평이 2억 한 5, 6천이었잖아요. 네. 나중에 얘가 먼저 치고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면 얘로 바로 퍼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네. 누가 보더라도 먼저. 네. 같은 지구라서.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좋았던데 요 어디였지? 여기였죠. 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또 보겠습니다. 요도 전세가 작죠. 네, 그렇네요. 네, 나는 순천을 보고 좀 놀랬던 게 지금 전세가 다 작아요. 지금 당장 투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24년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30평대가 주력이다 맞죠? 네. 30평대를 아까 6천 정도, 30평대 6천 정도가 네네네. 필요했죠. 33평. 네. 자, 4억 4천. 가격이 싸지는 않아. 전세는 3억 6천, 4억 4천에서 3억 6천이면 한 8천 필요하죠. 네네. 사실 8천을 순천에 투자하기에는 좀 안 그런가? 저는 좀 그렇는데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보다도 오히려 정말 이게 로드뷰로 넣으면 직접 가보면 딱 느낌이 와요. 네. 자, 순천 신대지구 요 스벅도 있고 이렇죠. 네.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느낌들. 확실히 뭐 깨끗하고. 네, 깔끔하죠. 네. 큼직큼직한 택시 지구네요. 그리고 여기 두산 위브. 네.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깨끗하긴 한데 뭔가 중심 상권과의 접근성이나 뭐 학원과 접근성 네. 뭐 이런 것도 조금 부족하겠죠. 네. 스벅도 안 보이고 네. 모텔들 이쪽으로 내려오면 좀 많고. 그러니까 사실 살기는 신도시가 좋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좀 어떻게 신대지구는 사실 광양과 여수도 가까워서 사실 광양 여수 수요도 좀 땡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어마어마한 일자리, 어마어마한 일자리 맞죠? 네. 이쪽이 여기는 조금 멀다 할 수 있지만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가까운데 더 살기 좋아. 네. 약간은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지구가 좀 좋아 보인다. 일단은 이렇게 놨고 그다음에 여수의 웅천지구로 이제 가야 되겠죠. 네.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반등 찍고 올라갈 때는 대장부터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웅천지구에서 가보면 아까 전세가율이 호갱론으로 일단 먼저 볼까요? 네. 없나? 있습니다. 아닌데. 옆에 거예요. 여기 있는 호갱로. 아, 네. 아까 막 80%대 이렇게 90 거의 80%대 나오잖아요. 네. 웅천지구는 결론은 여기잖아요. 네네. 전세가율이 안 맞춰져요. 그렇죠.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는 이제 입주한 지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승률은 웅천지구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높을 수도 있어요. 높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신대지구보다는. 근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신대지구가 높겠죠.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왜 그럴까 보면 여기는 매매가에 바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겠죠. 네네. 신축도 있지만 바다 네. 프리미엄도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또 매물을. 요쯤이었죠. 매물을 보면. 저희가 웅천지구 입주할 때 또 스터디 네, 때 계속 갔었죠. 지웰 쪽 아파트 많이 예. 보러 갔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평당가 1,400만 원짜리도 있고 1,100만 원짜리는 아까 신대랑 비슷하잖아요. 네네. 와, 근데 여기도 전세는 좀 작아요. 그렇죠. 네, 전세는 좀 작다. 네. 매매 1개 있고 음. 전세 2개, 전세 4개, 전세
월세만 있고 전세 6개. 이것도 전세는 많지는 않다. 네. 일단 여기가 1100만 원대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4평이 주력이네. 네. 요거는 연식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한 12, 13년 차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비슷한 애 가면 신대지구랑 딱. 신대주가 조금 더 비싸긴 하죠. 자, 매매가는 3억 7천부터 4억대까지 이래 보인다, 맞죠? 네. 4억 중반까지도, 4억 4천까지도 초중반? 3억 7천부터 4억 초중반. 네. 그 다음에 전세는 2억. 네. 전세가 확실히 많이 안 받쳐주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거의 약 2억 갭차를 3억 7천이니까 1억 7천부터 2억 4천 정도의 투자금을 수무천 지구에 넣기는 좀 안 아깝습니까? 근데 전세가가 조금 많이 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여기는. 맞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런 데 어설픈 데 들어갈 바에 네. 차라리 이제 순천을 저는 좀 순천의 신대지구는 나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 정도 전세가율이다. 괜찮지.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취득세 중과가 아직 붙어 있기 때문이죠. 취득세 중과가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3억대 아파트, 3, 4, 5억대, 한 3, 4억대 아파트를 취득세를 중과하면서까지 사고 싶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취득세 중과 안 받으려면 주택수를 줄여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럼 좀 더 좋은 데를 들어가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매매 심리는 여전히 아직 안 살아나고 있는데 전세는 되게 받쳐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동네는 내가 머릿속에 넣어놔. 근데 취득세를 풀어준대. 그러면 옛날에 어땠냐면 취득세 중과가 있을 때는 똘똘한 한 채예요. 네. 근데 취득세 중과가 없을 때는 개수대기예요. 그렇죠. 개수를 넣어야 되죠. 질보다는 양. 취득세 중과가 있을 때는 양보다는 질. 근데 보통은 보수 정권에서는 풀어주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많이 가고 네. 진보 정권에서는 묶으니까 보통은 양보다는 질로 가고 근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똘똘한 한 채였어요. 그렇죠. 유행이. 그래서 계속 이런 역사를 좀 계속 보면 과거의 역사를 많이 봐야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강순이 이제 다시 또 타이밍은 오고 있다. 네. 아직은 조금 아니지만 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광양보다는 여수와 순천이 에너지가 좋다. 그런데 매매 에너지는 비슷한데 전세 에너지가 순천이 받쳐준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취득세 중과가 있을 때는 요게 매매의 매물이 소화가 늦겠죠. 네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도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취득세 중과가 풀렸다. 그러면 남들은 어떻게 보면 대구 뛰어갈 때 나는 투자금이 작다 하면 어차피 개수대기로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요쪽도 한번 돌아볼 만은 하겠다.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스터디 분들이 이걸 보고 장바구니에 좀 담아놨으면 좋겠다. 안 담더라도 이렇게 발전도 되는구나. 눈만 뜨는 것만 해도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네. 그런 생각에 이렇게 이제 우리 시드래곤님과 좀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됐나요? 네네. 네. 전체적인 흐름을 또 잡아주시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은 뭐 개개인의 이제 단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도 좀 전달해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하시면 되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흐름이잖아요. 네, 아까 네, 처음에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예. 흐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또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네. 이 흐름을 어떻게 잡고 이해하고 또 내가 이걸 또 예측할 건가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 토지지장님께서 여러 지역을 통해서 또 잡아주셨어요. 그죠? 네. 뭐 이런 시간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네. 저희가 이제 스터디 때 끝날 때마다 이런 것들도 준비해가지고 네. 뭐 우리가 스터디 했던 지역 혹은 또 궁금했던 지역들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이런 시간 또 네. 토지장님하고 또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캔버스 유튜브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댓글이 우리를 힘나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